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09호 제16면 기사입니다. 보건복지부 한 차관,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운영 현황 점검 및 현장 의견 청취.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 차관은 11월 24일 금 오후 4시에 서울시 성동구 소재 성동장애인 복지관을 방문하여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일상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별표 사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사가 생활에 밀착하여 자립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별표 사인, 지원 대상, 6. 물결표 사인 65세 미만 등록장애인 중 신체 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 지원 등급 1. 물결표 사인 15구간, 판정을 받은 자,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65세 미만 노인 성질환자를 신규 지원하여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지원을 위한 가산급여 3,000원, 대상자 수를 4,000명에서 6,000명으로 확대 지원하였다. 내년에는 활동 지원 서비스 대상을 확대 11.5만 명 12.4만 명 하고 가산급여 대상 또한 확대 6,000명 만 명 지원할 예정 별표 사인이다. 별표 사인 24년 정부안 기준. 이번에 방문한 성동장애인 복지관은 장애인의 기능 향상 지원, 문화 지원, 직업 지원 등 지역사회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는 곳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 차관은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장애인 돌봄을 위한 필수 서비스로서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한 운영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이용자가 느끼는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이 만든 장애인 학대 예방 교육자료 발간.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과 중앙장애인권익공호기관, 관장 박정식, 은 발달장애인이 정서적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스스로 피해를 인지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누구나 알기 쉽게 쓰인 장애인 학대 예방 교육자료, 걱정하지 말고 용기 있게 정서적 학대 편을 발간하였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0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 피해자의 75.5%가 발달장애인, 지적자폐성장애이며 그 비율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발달장애인은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 본인 스스로 학대를 인지하고 신고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정서적 학대의 경우 상처나 멍 등 신체적, 물리적인 징후가 나타나지 않아 주위에서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이번 걱정하지 말고 용기 있게 정서적 학대 편 제작에는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피플퍼스트 서울센터의 발달장애인 당사자 활동가들이 직접 참여하였으며 장애인 당사자가 겪은 정서적 학대 의심 상황과 대처 방법, 관련 판례 등을 알기 쉬운 글과 그림으로 담았다. 교육자료는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동료 지원가,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교사 및 관련 기관 종사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복지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중앙장애인권익공호기관 누리집 http://www.napd.or.kr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11월 22일 수 게재될 예정이다. 피플퍼스트 서울센터에서는 올해 안에 교육자료를 활용한 영상자료도 추가로 제작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춘혜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이번 교육자료가 장애인 당사자와 당사자를 지원하는 많은 사람들의 장애인 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정부는 증가하는 발달장애인 대상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3년 장애인 직업능력평가 전문가 159명 배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조향현, 이하공단, 은 11월 18일 토 서울 설린중학교에서 제4회 장애인 직업능력평가사 2급 자격검정을 시행했다. 2급 자격검정은 직업능력평가 개론, 장애 유형의 이해, 직업능력평가 방법론, 직무분석, 직업능력평가 행정 총 5개 과목으로 치러지며 100점 중 60점 이상을 획득하면 합격할 수 있다. 금년 자격검정에는 293명이 응시, 159명이 합격하여 올해까지 477명의 장애인 직업능력평가 전문가가 배출되었다. 장애인 직업능력평가사는 장애인의 직업정보를 수집하고 다양한 평가 기법을 활용하여 직업능력을 측정하는 전문가로 공단에서는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20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자격을 등록하여 올해까지 교육과정과 검정을 운영하고 있다.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장애인의 직업능력 및 지원 서비스 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제공하는 직업능력평가 전문가의 지속적인 양성 및 교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직업능력평가사 자격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 직업능력평가 포털 hub.kid.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3년 반답비체육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관계자 간담회 개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과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 정진환은 11월 23일 목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회의실에서 반답비체육센터 사업 발전과 활성화 논의를 위한 반답비체육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반답비체육센터
생활밀착형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장애인이 운동하기 좋은 사회통합형 체육환경 구축을 목표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중요 사업이다. 2023년 11월 기준 전국에 8개소가 개관하여 현재 운영 중이며 93개소가 건립이 확정되었다. 나아가 정부는 2027년까지 150개 반납비 체육센터 건립을 목표로 하여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반납비 체육센터 건립 사업이 시작한 이후 처음 열리는 관계기관 간담회로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 공무원, 반납비 체육센터 운영기관, 지방장애인 체육회, 유관기관 등이 함께 참여해 센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공유하고 운영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방장애인 체육회 실무자는 반납비 체육센터에 대한 배경과 의미 등을 알 수 있는 기회였고, 장애인을 우선하는 체육시설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충에 힘쓰겠다고 참가 소감을 전했다. 또한 반납비 체육센터 운영기관 관계자는 우리 센터는 다른 곳보다 먼저 개관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타 기관 운영 사례를 참고하는 것이 어려웠는데 이번 간담회에서 센터 운영 표준 모델과 사업 연계 방안이 제시되어 현장에 적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대한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작년 8월 제1호 센터 개관으로 시작된 반납비 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라며 앞으로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내년도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시련 2023년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실무자 워크샵 성료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 김영일은 지난 16일부터 17일 이틀간 전국 각 지역에 있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실무자 20명과 함께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커뮤니케이션 센터에서 2023년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실무자 워크샵을 개최했다. 2022년 본회에서 실시한 전국 254개 문예회관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항목 4,824개 중 적정 설치는 1,427개인 29.6%에 불과하여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현황은 여전히 열악한 실정이다. 이번 실무자 워크샵을 통해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의 재고 방안을 다각도로 토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정부와 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이 전무한 각 시도 광역센터의 편의시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고충과 편의시설 점검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중앙센터와 광역센터 실무자들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특히 실무자 워크샵을 통해 전국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광역센터의 활성화와 지역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전문가 양성의 필요성을 논의함으로써 전국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전문가가 지역에서 주체적으로 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다. 앞으로 지역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실무자들의 전문성 함양과 편의 업무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등이 이루어진다면 향후 시각장애인의 보행 접근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곡 1동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 일제정비 실시 의정부시 신곡 1동 행정복지센터는 11월 28일부터 20일간 기존에 발급 배부된 장애인 주차표지 1048건을 대상으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정비는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부정사용 예방을 위해 마련했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989명에게 발급된 주차표지에 대한 유효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대상자 사망 또는 차적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무효 표지를 회수하고 재발급을 지원한다.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는 타인에게 대여 양도할 수 없다. 차량 소유주 변경, 차량 등록의 말소 등 반납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지체 없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반납해야 한다. 이를 부당하게 사용하면 장애인복지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발급받은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의 유효성 확인, 반납 또는 재발급을 원하는 주민은 신곡 1동 행정복지센터 복지지원과 지역번호 031-870-8775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지효 복지지원과장은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 일제정비를 통해 보행상 장애가 있는 취약계층 주민의 이동 편의 및 권리 증진을 도모하는 등 주차표지 오남용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